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김진호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리 오 시장님 말씀 들었지만 요즘은 거의 생각이 비슷해서 우리 오 시장님 말씀에 제가 이하동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평생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연구도 했고 또 이 정치 현장에서 정책 현장에서 그거를 실천도 하면서 또 제가 청와대도 있어 봤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에서 아래로 보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부산시장을 맡고 보니까 대한민국을 아래에서 위로 보게 돼요. 근데 아래에서 위로 보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자연환상을 볼 때에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장면이 다르게 보이듯이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갖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이런 제가 보는 눈에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보통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또 초저출생이 문제고 또 각종 격차 확대가 문제다. 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의 뿌리에 뭐가 있냐 하면 저는 단연코 이 수도권 일극 체제가 그 뿌리에 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고 해소하지 못하면 앞에 그 세 가지 문제, 성장 잠재력의 한계, 초저출생의 문제, 격차 확대를 도저히 해결할 계기를 잡지 못한다. 그런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 문제를 얘기는 해요. 근데 이 감각이 자기 감각의 세계 바깥, 지역 문제가 바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상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힘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그 경제 발전 과정을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면 세계의 기적을 만든 과정이죠. 근데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 경제 리더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해야 된다는데 착안을 해서 부산항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세계 2위의 환적항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출항을 갖고 있으니까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제조업 단지를 키우고 그거를 대구, 경북, 포항까지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키우고 그 강력한 제조업 단지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걸 수도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이렇게 해서 경부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때는 한때 부울경이 우리나라 GDP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로 부산, 울산, 대구, 구미, 포항, 대전, 서울까지 이 축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함께 서울과 그렇게 차이 안 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호남이 좀 소외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기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경부축을 살리고 호남과 서해안 축을 살려서 이 양대축을 통해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전략을 강하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90년대 이후에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강화된 것은 70년대부터가 아닙니다. 90년대부터입니다.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느냐?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ICT 시대가 그때 본격적으로 되면서 또 한편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쉽게도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영호남이 균형 발전은 했으되 하향 평준화의 균형 발전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는 90년대부터는 제일 유행하는 말이 인서울입니다. 인서울.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 수도권 인구 증가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 인구 증가의 78.5%가 지역의 청년들이 올라와서 수도권 인구를 늘린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산대학교나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서울의 스카이대학 못지않은 그런 어떤 대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 20위권 대학으로 빠지고
인서울대학 다 치고 나서 국립거점대학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인재가 전부 서울로 몰린다는 얘기고, 또 기업의 대기업 본사들도 그때부터는 특히 IT 시대로 가면서 전부 서울로 집중돼서 95%의 대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걸 정말 서울에 계신 분들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물류의 98%, 항공 물류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공 물류를 이용하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죠? 다 첨단 산업들입니다. 그러면 항공 물류 98%, 세계가 다 택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세계 물류의 40%를 항공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인천공항 혼자서 독점한다는 건 수도권에만 첨단 산업화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 기업, 돈이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모든 청년들을 빨아올렸는데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행복해졌냐? 수도권에 와서 행복해졌냐? 많은 조사 결과들은 그 반대의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삶의 질의 만족도 수도권이 하위권입니다. 부산에서 청년들이 많이 수도권으로 갔지만 부산에 사는 청년들은 삶의 질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요. 부산이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청년 삶의 질의 만족도가 1위입니다. 그런데 왜 고민이냐? 빠져나가니까 고민이죠. 그러면 이 서울과 수도권에 올라온 청년들이 조금 아까 주거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셨지만 대부분 주거 문제 해결 못하고 있고, 또 출퇴근 시간은 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익숙한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이러다 보면 수도권의 청년이, 특히 금수저 자식들은 관계없지만 그러지 않고 홀로 올라왔거나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이 더욱 어려운 조건 하에서 딜레이 전략을 피게 됩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지연 전략이에요. 결혼을 지연시키는 거죠. 아이를 늦게 낳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혼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되기 때문에 그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결혼을 선택의 문제, 필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이게 바로 낮은 결혼율과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방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서울로 다 빨아올렸잖아요. 그러면 지방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결혼 시장의 미스매칭 문제가 생깁니다. 다 사람은 자기 짝을 찾고 싶어하는, 자기와 눈높이가 맞는 짝을 찾고 싶어하는데 그 짝의 구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럼 서울의 그 과도한 인구 집중, 청년 집중이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있어도 또 결혼을 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이게 또 지방의 저출산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저는 대한민국 저출생의 초저출생을 낳은 가장 큰 구조적인 요인이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서울대 인구발전문제연구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동물도 심지어 초경쟁, 초스트레스 상황에 밀어넣으면은 새끼를 안 낳는데, 사람을 이렇게 한 곳에 다 몰아넣고 초경쟁하고 초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청년들 보고 아이 많이 놓고 결혼해라?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이 구조를 풀어내지 않고서는 저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지사들하고 함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려면 그걸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인구 지역 균형 발전부로 만들어야 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문제가 그 부서에서 함께 해결이 돼야지 분리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관료가 됐든 민간 기업이 됐든 사실은 80%의 엘리트가 강남권에 몰려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또 강남권에 교육시키고 싶어하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도 거기 있어요. 직장도 거기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머릿속에는 은연중 강남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체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의 엘리트주의고 고도의, 좋은 말로 하면 하이엔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세상하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을 이루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지역 문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문제라 그러면서도 그거를 정말 깊게 인식을 하지 않고 깊은 대안을 못 내는 이유는 우리나라 그 정책을 지배하고 전략을 지배하는 엘리트들이 그 감각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강남유라 그랬어요. 강남유.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이 인식, 지배적인 인식 체계, 이게 강남유다. 지배적인 문화, 강남유다. 이 강남유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그런 이 노력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아까 얘기한 세 가지 큰 구조적인 문제, 또 그 뿌리에 있는 수도권 일극 체제 문제를 저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국제 비교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나라, 초저출산을 이끄는 나라하고 성장의 한계를 계속 돌파하는 건 결국 혁신 역량인데 그 혁신 역량을 계속 키워가는 나라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 차이가 뭐냐. 제가 그래서 고래 모델과 아기 모델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기 모델은 바로 수도권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사회예요. 일본, 프랑스, 한국 같은 사회입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아직 이제 초입이지만 성장의 한계에 이제 우리도 지금 성장 잠재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프랑스는 30년간 정체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과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률이 3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의 활력을 살려내지 못하고 혁신 거점을 제한적으로, 다시 말하면 운동장을 좁게 쓰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초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혁신 역량을 발휘하고 그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하는 나라들을 보면 대개 운동장을 넓게 쓰는 나라들입니다. 미국이 지금 혁신 거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50개 주 전체가 지금 혁신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어떤 그 나라와 독일과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운동장을 넓게 쓰고 혁신 거점을 계속 만들어내는 나라들의 혁신 역량과 운동장을 좁게 쓰고 한 곳으로 모두 몰아붙여서 아기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들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잠재 성장률 차이도 있고 혁신 역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로 지금 본격적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탈리아가 재밌는 나라인데 이탈리아 안에서 보면 거기도 로마하고 밀라노가 있는데 북부는 굉장히 혁신 거점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남부는 혁신 거점을 아주 단일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가 북부에 계속 뒤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과 같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계속 가져가면 저는 세 가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은 사실 조금 아까 오세훈 시장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까 다 하셨어요. 근데 안 해주니까 문제지. 자, 저 정도의 개혁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개헌이 가능해야 됩니다. 개헌 수준의 분권이 필요한 거예요. 개헌 수준에.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정치가 맨날 정말 국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맨날 그냥 드라마 보듯이 또는 싸움 보듯이 이런 정치로 계속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대한민국의 주제를 다루려면 이 권력 구조와 이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개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개헌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있습니다. 이 분권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분권을 왜 개헌에 담아야 되느냐면 중앙정부 관료들 엘리트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시장하면서 지방에서 중앙정부하고 상대해 갖고 뭐 하나 권한이나 재원이나 조금 따내려면은 정말 발에 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쇠가 빠져야 됩니다. 사실 부산 말인데 그런 노력을 해도 사실은 그만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조개혁이 필요한 거고 구조개혁의 근원적인 수준은 개헌인데 자 지금 개헌하기도 또 어렵잖아요. 그럼 개헌을 할 수 없으면 지금 오 시장님 말씀한 것처럼 큰 제도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잡아서 그 계기에 확실하게 이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통합 운동이에요. 대구 경북 통합, 부산 경남 통합, 대전 충남도 지금 통합하겠다는데 그냥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통합이 제대로 되려면 그 통합한 광역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준연방제에 준하는 확실한 제도적 권한과 재정 자율성을 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행정기관을 정리를 해준다든지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정리를 해준다든지 또 규제 권한을 그런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강소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미국이 그렇듯이 자기들이 또 아까 강소국 다 예를 드셨는데 그런 나라들이 그렇듯이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혁신을 해서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찔끔찔끔 저희 부산이 4대 특구가 됐는데 4대 특구가 됐다고 해갖고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4대 특구가 됐다 하더라도 이 구조적인 흐름을 막기에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고 최근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갖고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혁신이라고 하는 건 결국 혁신의 인프라나 혁신 기술이나 혁신 인재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전을 하면서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담는 것은 개헌이 안 되면 특별법 형태로도 그 지역의 요구와 요청에 따른 그 변화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좀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시도지사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 시도지사들끼리는 여야가 없습니다. 여야가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다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를 우리가 30년 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은 서울에 있거나 또는 중앙의 엘리트들은 지방에 권한을 많이 주면은 혹시라도 이 돈 낭비하지 않을까, 혹시 허투루 무슨 짓 하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방에도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처럼 많은 언론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의회가 있고 감시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허투루 못해요. 허투루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지역이 자기 특성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는 지역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이 해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역의 대학 정책들이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부가 그렇게 지역대학 지원한다고 정책 폈는데 지역대학이 계속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교육부가 평가지표로 관리를 했어요. 평가지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 교수 수 얼마, 학생 수 얼마 등등 해갖고 그 평가지표 맞추는 대학에만 재정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다 지방대학은 어떻게 되느냐면 교육부 평가지표 맞추는 것이 마치 대학 생존의 길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평가지표는 맞췄는데 대학은 죽는 거예요. 대학이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역의 혁신 거점이 돼야 됩니다. 지역 대학이 대학으로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대학이 지역 경제와 산업, 기업과 엮여갖고 거기서 필요한 인재와 연구개발을 제공을 해서 대학이 살도록 해야 돼요. 지역을 살려야 지역 대학이 사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갖고 그동안 교육정책을 썼다면 이렇게 황폐화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많은 우수한 교수들은 그런 생태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까 우수한 교수는 다 중앙정부 과제 따는데 정신이 없고 중앙기업들하고 다 일하는데 정신이 없고 지역기업과 지역 산업과 연결해서 일하는 우수한 인재들은 굉장히 소수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지역을 점점 황폐한 겁니다. 그걸 이번 정부에서 지금 라이즈 정책으로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 해서 전국 정책화한 건데 이제 교육부가 정신을 차려서
지역에 이제 포괄적인 예산을 주고 그 포괄적인 예산 갖고 지산학 체계 만들어서 지역 대학과 지역 경제가 혁신으로 매개해서 서로 인재 양성하고 R&D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처음 구축하거든요.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근데 이걸 훨씬 더 강화해야 돼요. 지금 교육부가 갖고 있는 그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이런 라이즈 정책에 확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교육 정책 하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각종 공모 사업으로 지역을 통제하는 정책보다 포괄적인 예산을 지역이 쓸 수 있게 하고 그걸 갖고 지역의 대학과 기업과 산업과 또 시민사회가 또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아까 우리 오 시장님 말씀한 혁신 강소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